뉴욕 증시가 1분기 실적 기대감을 반영하며 다우가 11,000선을 돌파하면서 끝났습니다. 미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알코아의 1분기 실적은 주당 10센트의 흑자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워싱턴에서 개막되는 제1차 해관보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주요 20개국 G20의 첫 재무장관 회의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올해 G20 정상회의의 향방을 점칠 수 있는 첫 장관급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을 늘리려고 할 때는 반드시 대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하락을 계기로 외국인들이 팔자에 나서자 증시는 또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원달러 환율 장 중에는 1,111원까지 밀리면서 결국 종가 기준 19개월 내 최저치, 연중 최저치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환율이 많이 빠지자 외국인들이 팔았는데요. 뭘 팔았는고 하니 IT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에 민감한 섹터를 골라서 집어 팔았습니다. 때문에 대형 블루칩들이 빠지면서 주가가 오를 수가 없었던 환경이었는데요. 불과 이 거래일 전만 해도 1,730선 위에서 놀던 코스피 현 주소는 이제 1,710선 턱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끝난 마감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 가까이 빠졌습니다. 14포인트 떨어진 1,710선에서 끝났고 코스닥도 510선을 하회했는데요. 코스닥도 이틀 연속 내림세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일단 구제역 관련 테마 정도만 나홀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는 혼조세였는데요. 일단 일본, 중국, 대만 정도만 따져봤을 때 중국만 나홀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당국에서 부동산 규제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증시가 힘을 못 썼었고요. 일본은 엔화가 유로화 대비해서 빠르게 약세를 보이자 수출주가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었었습니다. 대만도 강보합 정도는 보여줬습니다. 간밤에 끝난 뉴욕 증시만 좀 떼서 보겠는데요. 다우가 기다리던 11,000선을 종가 기준 돌파를 했습니다. 8포인트 정도 오른 결과인데요. 소폭 상승이긴 하지만 의미는 있다 하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도 모두 연중 최고치로 끝을 냈습니다. 네,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무르익은 이때 다우가 11,00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같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기로 하죠. 권구찬 뉴욕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중에 돌파했던 다우 11,000선 종가 기준도 돌파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다우지수가 미국의 1분기 은행 시전 첫날인 12일 11,000포인트 선을 넘었습니다.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뉴욕 증시에 반영된 것입니다. 12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8.62포인트 0.08% 오른 11,005.97의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종가가 11,000선을 돌파하기는 리만발 금융위기가 폭발한 2008년 9월 26일 이후 처음입니다. S&P 500 지수는 2.11포인트 0.18% 상승함으로써 1,200포인트를 3포인트 남겨뒀으며 나스닥 지수 역시 0.16% 올랐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개장 직후 다우지수가 11,000포인트 선을 돌파했습니다.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지만 지난 주말 유럽연합이 그리스에 300억 유로의 차관 제공을 합의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북돋았고 1분기 실적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날 증시에서는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주요 기업 주가가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14일 실적을 내놓는 JP모건 주가는 0.35% 올랐고 구글은 1.15%, 제너럴 일렉트릭은 1.03% 상승했습니다. 매각 추진 중인 스마트폰 제조업체 팜의 주가는 무려 17.05% 급등했습니다. 한편 알코아는 장 마감 이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작년보다 양호한 성적표를 내놓아 투자자의 기대치에 부합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종가 기준 다우가 11,000선을 돌파하고 1분기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얘기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지금 경기 침체가 종료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면서요.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네, 전미경제조사국은 지난 8일 미국 경제를 평가한 전체 회의를 마친 다음 12일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전미조사국은 성명을 통해 뚜렷한 경기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종료를 판정하기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일자리가 감소하기 시작한 지난 2007년 12월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됐습니다.
경제조사국은 최근의 경제 지표가 잠정 지표로 수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개월 내에 다시 경제 상황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더블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도 경기 판단을 유보한 이유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 종료 선언 지연 자체가 미국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6월 내에서 8월 사이 이미 경기 침체가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미조사국은 그동안 경기 침체 돌입 및 종료 선언을 대체로 1년 뒤에나 뒤늦게 판정해왔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은 지난 2001년 8개월의 짧은 경기 침체를 겪었지만 전미 경제조사국은 지난 2003년 7월에서야 경기 침체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끝났다고도 볼 수 없다. 전미경제연구소의 분석이었는데 하필이면 다우가 11,000선을 종가기 전 돌파하는 날 타이밍도 참 오묘하게 분석을 내놓았던 것 같습니다. 유가는 어떻게 끝났나요?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1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지난 주말보다 68센트 0.7% 내린 84.3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공급 과잉 얘기가 또 불거졌다고도 하더라고요. WTI 85달러를 하회하면서 끝났다는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같은 글로벌 증시 분위기로 봤을 때 우리 증시도 좀 어떻게 위쪽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어제 환율에 발목이 잡혔었습니다. 오늘장 전망 들어봅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대형 IT 그리고 자동차 모두 다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1710, 1730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1710이에요. 이제 뭐 1700이 지지가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예, 이제 어제 갑자기 뭐 환율 변수가 좀 부각이 되면서 네. 그동안 시장을 좀 주도해왔던 IT 자동차 업종에서 강하게 좀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장이 이제 뭐 1700선이 뭐 깨지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가 시장에 좀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환율 변수 가지고 시장 주도 주권의 어제 그 조정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1700을 하회하기에는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 지금 원래 기조적으로 올해 뭐 환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시각이 그렇죠. 유지가 좀 됐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또 너무 급락을 또 하는 부분이 나타나서 네. 시장에서 단기 악재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뭐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외국인 쪽에서 달러가 좀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워낙 강세가 나오는 그래서 워낙 환율이 좀 하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면에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한국 주식을 매수를 하면서 국내에 달러를 공급하고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시각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환율 가지고 지금 170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시장은 조금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좀 하시면서 오늘 장을 좀 전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보시면 한 이틀 정도는 외국인이 장중에는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네. 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의 거래가 좀 나오면서 보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확인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네. 지금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물론 그렇게 됐는데 네.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뭐 매도세로 전환이 됐다거나 대형 최근에 좀 주도적으로 가지고 왔던 IT 자동차 업종을 팔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네. 그동안에 뭐 너무 많이 샀었기 때문에 잠깐 가격 조정이 나와서 뭐 소량의 물량을 좀 내놓을 수가 있겠지만 전기전자나 자동차 업종은 아직까지 뭐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나오는 쪽은 기관의 펀드 환매 때문에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시장에 좀 악재가 좀 되는 부분이고 네. 외국인 쪽에서는 아직까지 IT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네. 장은 아직까지 주도주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도 어제 IT 특히 자동차 업종에 어제 하락세가 좀 컸는데 네. 오늘 IT 자동차 업종의 반등 강도가 시장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네. 우리 금요일 날 미국 시장도 나쁘진 않았는데 어제 우리가 환율 변수로 의외로 장이 좀 빠져가지고 네네. 투자자분들이 좀 더 올라셨을 텐데 그렇죠. 어제 미국이 뭐 고대하던 11,000선, 다우 11,000선을 어제 뭐 종가상 이제 찍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는 조금 더 상승세로 좀 시작을 하지 않을까. 어제 뭐 가격 조정이 나왔던 대형주들이 다시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이 되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돼서
이런 종목들이 주도권을 해서 시장을 좀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늘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1700포인트 하위 가능성은 아직까지 뭐 예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네. 오늘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뭐 상승 추가적인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는데 이제 네.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상승 기조가 다시 이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시장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격 쪽이 나왔던 대형주들은 조금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 네. 이렇게 좀 전략을 좀 병행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IT라든가 자동차 이 정도 가격이면은 기다렸던 조정이 온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가격적인 면에서? 네, IT 업종에 대해서 특히 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고점 대비 한 10% 가까이 지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가격적으로. 네. 그래서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한번 사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자동차 업종은 환율에 지금 갑자기 급락을 좀 했는데 네. 환율에 대해서 영향력이 IT 쪽보다는 좀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IT 쪽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주는 느낌이 있어서 네. 기관 쪽 물량을 충분히 소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그렇게 좀 사주는 느낌이 좀 덜 나거든요. IT 네, 쪽보다는. 이젠 차익 실현하고 예, 완전히 예.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며칠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뭘 확인하나요?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다 소화를 해주는지 외국인들이 기관 쪽에서 나오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내 주는지를 하루 이틀 정도 확인을 하시고 환율이 하락이 좀 멈추는 것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네. 자동차 업종은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IT 업종들은 하이닉스나 LG전자 이런 것들은 가격 조정이 좀 충분히 나왔다고 좀 판단이 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에 대해서는 한번 매수를 좀 해보셔도 될 거. IT랑 자동차 업종이 주도주는 맞는데 네. 지금의 수급 여건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보다는 IT 업종을 좀 더 매수를 해보시는 네. 포커스를 IT 업종 쪽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한간에는 IT 자동차 아직까지 그 주도주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섹터를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좀 너무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다. 오히려 섹터 안에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라는 전략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야금야금 IT 자동차가 지금 시장을 주도해 오면서 네. 코스닥 IT 장비 업종들이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같이 따라오는 종목들이 네. 많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을 워낙 매매를 좀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좀 안 드렸는데 네. 코스닥 IT 장비 관련주들은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범위를 조금 넓혀 보셔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뭐 지금 몇 번 더 확인해야 될 이런 변수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는 좀 범위를 넓혀 가시는 거는 네. 조금 소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지금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위화나 절상 문제도 지금 거의 뭐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원달러 환율은 지금 계속해서 뭐 연간으로 봤을 때도 하락 트렌드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시장 컨센서스인데 원화 강세 수혜주 쪽으로 보는 건 일단 뭐 안전한 대안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원화 강세 수혜주들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너무 주도주들만 지금 특정한 10개 종목 가지고만 장을 좀 올렸었는데 네. 어제 보시면 이제 환율 관련해서 원화 수혜주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네. 나옵니다. 뭐 CJ 제일지당이나 이런 관련주들 네. 그리고 외화부채가 많이 있는 항공주들 네. 뭐 아시아나항공이야 개별 기업의 그쵸. 좀 재료 특정 변수가 때문에. 재료가 있기 예. 때문에 조금 급등이 나온 거고 대한항공도 보시면은 최근에 뭐 실적도 물론 좋겠지만 원화 강세 수혜주로도 많이 부각이 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뭐 가격이 최근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전혀 네. 가격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환율은 시장 트렌드상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는 포인트 상에서 조금씩 중장기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조금씩 담아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원화 강세 수혜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단기적으로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지금 막 가격 메리트가 생긴 IT 쪽에 있는 자동차보다는 IT라고 하셨으니까 예, 그런 종목을 좀 골라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단기적으로 시장 뭐 매매를 하고 뭐 단기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IT 업종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수급도 가장 좋기 때문에 네. IT 업종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상 뭐 20, 30%의 비중상 장기적인
종목으로 좀 담아가실 종목들은 이제는 환율 관련 수혜주들 네. 예, 이런 종목들 좀 담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예. 앞서서 하이닉스 얘기하셨으니까요. 예, 하이닉스에 대한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뭐 오늘 뭐 하이닉스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네. 예, 뭐 최근에 29,400원 뭐 장중에 고점 찍고 어제 종가가 26,900원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기관 쪽에서는 조금 물량이 좀 나오고 하이닉스가 좀 블럭들이 지나고 난 뒤에는 추가적인 계속적인 상승이 좀 나타났었는데 가격적으로 뭐 한 10% 가까운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뭐 팔고 있냐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기관 쪽에서 펀드 환매가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좀 급등했던 종목들, 대형주들, 비싼 종목들을 좀 팔다 보니까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기관 매물이 나오곤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 다 받아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IT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좀 민감하게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인 하이닉스로 제가 단기 대응을 좀 하시라고 하이닉스 종목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네. 하이닉스가 이제 뭐 월 말 되면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1분기 때 매출이 뭐 한 2조 8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8천억 정도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리서치 센터 쪽에서 발표가 되는 거 보면 올해 뭐 영업이익으로 4조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4조 원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예. 1분기 영업이익이 8천억이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큰 영업이익입니다. 뭐 적자가 나던 하이닉스가 올해 반도체 업황 전환으로 인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1분기에 8천억까지 난다는 거는 네. 회사 자체가 완벽하게 탈바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IT 업종에 대한 사랑도 네. 네,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개선도 이런 거 다 따져보면 하이닉스가 시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뭐 가격 메리트 좀 제가 좀 발생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장기적 대응 차원에서 하이닉스를 한번 매수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어제 종가 정도면은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지수에 대한 부담이 이제 뭐 지금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장이 좀 가지 못하고 미국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좀 가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고점이 한 29,000원 선 정도만 되면 한번 이익 실현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 종목은 제가 단기적인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보면은 뭐 일봉상 보면은 5일선, 11선이 깨졌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한 5% 정도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은 장이 쉴 것 같은 느낌이 좀 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5% 정도 손절가를 잡으시라고 제가 손절가는 25,500원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리 대형 종목이고 수급이 괜찮아도 장이 가지 못하고 장이 쉬어버리면 종목상 기간 조정이 나오든 가격 조정이 나오든 조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손절가는 한 5% 정도 잡고 만약에 오늘 25,500원. 약간 떠서 출발하면 얼마까지 매수가를 조금 더 붙여볼 수 있을까요? 시장이 밑으로? 아침 뭐 시초가가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나와서 뭐 27,000 그러니까 1% 정도권 예 그리고 너무 급하게 또 따라가시면 제가 목표가가 29,000원밖에 안 불러드렸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너무 많이 먹을 게는 없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뜨면은 따라가서 잡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고점 대비 지금 10% 정도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9,000원까지 보는 전략 얘기하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은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통해서 테마주 개별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서정함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그 아이패드 수혜주라고 해서 게임주 두 정도 저희가 봤었었고 또 3D TV 관련해서 또 작은 IT 부품주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봤었는데 오늘은 어떤 뉴스를 바탕으로 테마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 오늘은 그 중국의 철강제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철강제 전문 조사기관인 마이스트리에 따르면요, 지난주 철강 종합지수는 167.2로 직전주 대비해서 2.6% 상승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철강석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압력으로 철강제 가격의 오름세도 지속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요. 국내 상황도 지금 현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국내도 철강석 가격이 오르는 것을 이 철강 회사들이 이제 그 분기마다 원가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서요. 지금 현재 많이 가격 조정을 보이고 또 뭐 신고가를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철강 종목들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을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이런 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철강주가 아무래도 이 테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또 철강주는 원달러 환율 하락, 그러니까 원화 강세 수혜주로도 또 갑자기 급하게 부상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관련 종목들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까요? 예. 지금 현재 관련 종목으로는 현재 뭐 포스코 그리고 뭐 현대제철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현대하이스코 그리고 좀 더 작은 종목으로는 동부제철, 동국제강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현대하이스코와 그 동부제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최근에 철강주 탑픽 종목은 현대 하이스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주가도 그만큼 힘이 좋았었는데 현대 하이스코를 일단 가장 첫 번째로 꼽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현재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냉연 그 제조를 이제 가장 주 업종으로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냉연 그 강판이 바로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판으로 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 뭐 역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연 가격 강세 역시 꾸준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당진제철소 완공에 따라서 가장 큰 그 좀 수혜주로도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 현대하이스코 역시 현대차 수직 계열화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차트상으로도 신고가를 내고 있는 모습이 좀 명확하고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신고가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지금 뭐 제가 이제 뭐 매입가나 손절가 같은 걸 말씀드릴 건데 네. 현재 같은 상황에서도 추가 매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현재 뭐 신고가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한 뭐 매입을 했고 또 이제 뭐 좀 물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현대해스코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을 때는 매수하는 쪽으로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매입가는 2만 원으로 정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목표가는 2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그 매물대가 오일려 있는 19,000원 정도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사고 있는데 2만 원대 정도에 사서 물려도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물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분할 매수 쪽으로 예. 접근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조사기관에서도요, 전문가들한테 모아서 철강주 중에서 뭐가 제일 괜찮나요?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오는 답 첫 번째가 현대 하이스코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내고 있지만 2만 원대 정도에서 사보자. 2차적인 목표가는 2만 3천 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종목만 더 철강주 쪽에서 본다면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부제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동부제철도 마찬가지로 지금 열연 및 그 냉연 생산을 주 업종으로 하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가 지금 현재 계속 타이트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T와 자동차의 실적이 굉장히 좋고 또한 수요 또한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동부제철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기관의 순매수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하이스코 같이 뭐 현재 뭐 신고가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요 며칠 동안 외국 그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매입가는 1,500원이요. 매입가는 1,500원을 좀 정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현재 정고점보다 약간 더 높은 가격인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역시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는 9,000원 선을 손절가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수급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부제철은 기관이 사주고 있고, 현대 하이스코는 외국인이 사주고 있고, 굳이 따지자면 글쎄요. 일단 차트상으로도 흐름도 좀 다른 것 같고, 동부제철은 일단은 조금은 횡보하고 있는 지금 매물대 딱 안착해 있는 그 정도의 모습이라 일단 뚫어야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대 하이스코가 더 유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받았거든요. 예. 네,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로 편입을 시키고 싶은데 네. 현재 상황에서는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가 좀 더 그런 수급 같은 수요처가 좀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뭐 당연히 현대하이스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단기 투자 뭐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요 동부제철을 접근하시면서 이번에 전 고점이었던 고점 가격까지 목표가를 두고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시기에 따라서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의 어떤 값도 조금 차이가 나고 말이죠. 자,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역시 오늘부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를 좀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바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한국의 책임 있는 원자력 이용 현황 그리고 현재 선진적인 원전 운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모멘텀이 없었던 원자력 관련 종목들의 커다란 그런 좀 모멘텀 한적이 빛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 관련 종목들을 모건코리아 그리고 한전기술, 네. 한전 KPS, 보성파워텍, 두산중공업 정도 이런 관련 정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미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나갔는데요. 모건코리아 한전기술은 꽤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모건코리아 한전기술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뚜렷한 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차츰차츰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예, 어제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많이 빠지면서 네. 이런 중소형주들의 좀 매기가 몰리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이 뉴스를 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세일즈 얘기만 나오고 수주를 막상 못 해오면 또 최근에 어떤 그 분위기였던 조금 지지부진한 다시 원전 테마에는 그런 분위기가 도래하지 않을까요? 막상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샀지만 또 역시 뭔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좀 조용한. 예, 지금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특별하게 단기적으로 접근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글쎄요, 이 원자력 종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런 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혹시 이제 또 성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재차 상승할 수 있고 정고점이었던 굉장히 지금 정고점에서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이런 네. 종목들이요. 정고점을 노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종목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원전 테마들은 오늘 또 못 잡고 어떤 다른 날 잡으면 또 별로 의미 없겠네요. 예, 아무래도 모멘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사도 오늘 사야 되는. 예,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4-5 종목 정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한두 종목만 얘기를 들어보죠. 네, 어제 아무래도 좀 크게 상승했던 종목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전기술인데요. 역시 국내 독과점 원자력 설계 업체죠. 원자력 관련 매출이 네. 60에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성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보다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터키 원자력 수주가 재차 모멘텀이 되면서 재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말했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의 그 원전 세일즈 외교 모멘텀 역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이미 한 차례 올랐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장중에 좀 밀린다고 하면은요, 한번 매수를 해놓고 목표가를 이제 정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매입가는 73,000원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95,000원 정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 선을 손절가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는 거의 전 고점에 거의 준하는 그 정도를 보시는 것 같고 73,000원은 조금 더 내려와야 살 수 있겠는데요. 예, 오늘 장중에 약간 좀 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매입가를 좀 낮춰놨고요. 예, 어제 역시 올랐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건 손절가를 좀 확실하게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저점이었던 6만 원을 손절가로 잡고 있는데요. 6만 원 깨진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손절 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지 접근할 수 있는 그렇죠.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어제만이 오른 종목이 오늘 더 갈 것이다. 하지만 장중에 살짝 눌릴 때 그때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전략이시면은 어제 한전기술보다 더 올랐던 모건코리아 얘기도 조금 들어야겠는데요. 예, 모건코리아도 역시 원전 얘기만 하면 가장 강하게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죠. 발전소 밸브 그 구동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전동 액추에이터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네. 역시 모멘텀은 이명박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그렇죠. 이런 단기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아직까지 크게 하락을 하거나 추세가 깨진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순매수가 있었기 때문에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매입가는 지금보다 약간 빠진 14,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보다 약간 높은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그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는 12,500원이 깨지게 되면은요 그때는 좀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지금 해관부 정상회의에 참석을 오늘 밤에 당장 하기 때문에 관련 원전 테마들 어제 움직였지만 오늘 조금 더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었고요. 또 철강제 가격이 중국에서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것 관련해서 철강주 중에 현대하이스코와 동부제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시간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13일 화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개장을 약 한 1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개장을 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시초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화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환율이 급락하면서 외국인들이 정규장에서 결국 22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죠. 때문에 코스피가 1710선에 정확하게 턱걸이하면서 끝이 났었고 코스닥도 510선을 내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간밤엔 뉴욕 증시에서 다우가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8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종가 기준 11,000선을 드디어 돌파를 했기 때문인데요. 1분기 어닝 기대감이 뉴욕 증시에서는 충만한 가운데 오늘 우리 코스피가 어제 급락분을 어느 만큼 또한 회복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16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포인트 어제 종가 대비 뛴 결과인데요.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하면서 508포인트를 가리키면서 510선 회복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 정도 회복도 좀 시원찮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말이죠. 일단은 화면에 보여지는 코스피 종목들 거의 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6%나 급락했었던 현대차가 오늘 아침에 0.4% 정도밖에 반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조금 찜찜한 분위기인데요. 삼성전자도 어제 이 무거운 종목이 3% 이상 급락하면서 83만 원에 정확히 안착을 했었었는데 오늘도 뭐 그렇게 강하게 반등할 기미는 안 보입니다. 포스코가 오늘 드디어 실적을 내놓습니다. 정확히 어떤 시간대에 내놓는지는 알 수 없을 때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충족시켜 주는가가 일단은 관건일 텐데 말이죠. 일단 지금 포스코의 주가는 어제 보합이었고 오늘 약보합세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0.1% 어제 은행주의 흐름이 다 좋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온다 보면 되겠고요. KB금융도 보합세 정도로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어제 상승세 오늘도 이어가는데요. 모건스탠리에서 향후 30일 정도의 어떤 상승률이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것이다라는 조선주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어젯밤에 내놓았었는데요. 어쨌거나 현대중공업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모두 다 흐름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LG전자, 화학도 오늘 딱히 반등이 나오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요. LG디스플레이가 어제 3% 급락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도 한 1% 정도는 오늘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모비스가 2% 급락한 것에 반해서 1.6% 반등은 좀 빠르다 하는 느낌이 들죠. 현대차는 그러나 모비스만큼도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분위기네요. 우리금융도 약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주회사 LG, KT도 강하지 않고 오히려 밀리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어제 실적 놓았었는데 약보합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분기로 봤을 때 매출은 사상 최대라고 하죠. 기아차가 오늘 1% 반등. 왜냐하면 어제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더 많이 빠진 7%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반응도 사실 반등이 좀 역시 시원치 않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좀 더 강하게 반등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NH는 2% 급등하면서 19만 4천 원 찍고 있고요. 오늘 불렀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 등락률 중에서는 가장 강한 어떤 반응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기가 0.8% 오르면서 12만 3천 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삼성물산도 5만 8,600원, 외환은행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도 1.7%. 오늘도 역시 은행주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코스피가 6포인트 뛰었었는데 5포인트만 뛰면서 1715. 벌써부터 주춤하면 오늘 끝까지 얼마나 반등할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코스닥도 분위기를 좀 보죠. 서울반도체가 어제 5% 급락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또 다시 올라와야죠. 1.3% 반등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어제 1% 이상 빠졌기 때문에 역시나 반등하는 모습. SK브로드밴드, 태웅, 메가스터디 모두 다 강보합권에 들어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어제 2%가량 올랐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네요. 포스코 ICT가 어제 3% 급락했기 때문에 한 반은 못 되지만 반에 가까운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 소디프 신소재도 강보합권 정도로 일단 견주한 모습입니다. 다음과 동선은 어제 이어서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최근 들어서 또 많이 올랐었죠. 다시금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CJ 오쇼핑 견주한 모습이고 성광밴드, 태광 모두 다 강보합권에 들어있습니다. 하나투어가 또 여행주가 최근 들어서 관심사죠. 원달러 환율 하락 때문인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53,500원에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 디오스텍은 어제 또 매물이 2% 이상 나왔기 때문에 반 정도 되돌리고 있고요. 코미팜도 뭐 흐름 괜찮고 성우 하이텍도 1.5%가량 오르고 있으며 멜파스도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도 뭐 1% 정도만 오르고 있네요. 네. 자, 현재 코스피가 1715, 코스닥은 509포인트입니다.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듣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박성훈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들이 일단 사주고 있긴 한데 기대했던 반등폭은 글쎄요,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미국 다우지수가 일반 1차선을 상향 돌파하는 상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사흘 만에 다시 반등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이제 5포인트가량 오르며 반등폭은 이제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포함해 이제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시면 운수장비, 은행, 섬유유복, 운수창고, 전기전자 등의 강세를 보이겠습니다. 전일 하락폭이 컸던 운수장비 업종과 전기전자가 이제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사이고요. 이 밖에 이제 음식료, 전기가스, 비금속광물, 건설업종, 화학업종들이 이제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등 자동차 업종이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LG디스플레이, 삼성, SDI, 하이닉스 등 IT 관련주들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업은행, 외환은행을 비롯한 금융주들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환율 하락 때문에 외국인들이 특별히 IT 자동차를 좀 찰실현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소폭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제 좀 눌렸던 IT 자동차의 반등세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라도 못 잡으면 또 기회가 그냥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이 종목들을 좀 공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 주식시장이 다소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짧은 조정을 거친 이후 재차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판단한 이유는 우선 미국 증시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글로벌 증시의 상승 무드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스의 재정 적자 문제도 유로존 회원국이 구체적인 지원안에 합의함으로써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에 이어 해외 투자 은행들이 이어따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양호한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미국도 어닝 시즌의 포문을 연 알코아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긍정적인 어닝 시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듯이 원달러 환율이 전저점 하향 돌파한 가운데 수출 모멘텀 약화 우려를 자고하게 된 점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IT와 자동차를 비롯한 수출주들이 주가 상승은 물론 사실상 실적 개선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보면 주도주들의 약세는 시장의 향배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 신호가 강화되며 매출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의구심이 높았던 지난해보다는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이로 인해 주식시장 상승 기조가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시장 방향성보다는 종목별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단 이슈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원화 강세 때문에 주도주가 바뀌나 이런 우려들이 있지만 글로벌 MS를 늘리면 그 환율에 대한 것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이 팔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자, 그러면 원화 강세 수혜주 쪽으로 일단은 대한주 쪽으로 붙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기다렸던 그런 IT라든가 자동차 주도주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종목으로 본격적으로 좀 붙어볼 것인지 전략이 좀 크게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 좀 더 유효할까요? 네. 일단 외국인의 매수 기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환매 압력이 높아지면서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팔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등락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출주가 오르면은 반대편의 종목들은 약세를 보이고요. 반대로 저희처럼 수출주가 이제 하락의 경우에는 반대로 원화 강세 수혜주라든가 다른 업종들이 이제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는 이런 어떤 시소 게임이 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은 최근 원달 환율이 IT와 자동차를 비롯한 수출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다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만 이번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전략은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제품 수급에 따른 가격 결정력이 높고요. LCD도 수요 증가세가 가격 경쟁력을 상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종은 환율 부담과 원가 상승분을 신차 효과로 상당 부분 극복하고 있고 북미 지역의 점유율 증가세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급 측면에서 전일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줄이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IT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중국 위안화 절상 이슈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스의 재정 적자 문제가 고비를 넘긴 이후 글로벌 달러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조입니다.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1,100원선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트레이딩 차원에서는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든가 화학과 에너지 등 상품주들을 단기 간식권에 두는 전략이 좀 초과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입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IT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조정 시 또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돈이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원화 강세 수혜주도 포트폴리오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담고 IT, 자동차, 주도주도 좀 사고 말이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박성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문제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줬던 원달러 환율 오늘 얼마에 출발하고 있습니까? 더 떨어졌나요, 혹시? 네, 여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올랐습니다. 1원 정도 상승한 상황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현물화 시장은 1,117원 정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전일 대비해서 한 2, 3원 가량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일단 출발 상황은 좀 다행이다 싶은데 위완화 절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 원하는 추가적인 강세, 그러니까 환율은 더 내릴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지금 환율 때문에 말이죠. 외국인들이 주식 순매수 자체를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뭐 1,110원대 정도는 조금 유지가 될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원화에 대한 환율 하락 압력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고요. 뭐 빠르게 보는 곳에서는 이제 이번 주 내에 단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한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중국 내부적으로는 위안화 절상을 시키기가 상당히 싫겠죠. 여전히 뭐 무역 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역 수지를 상당히 즐기고 싶을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3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6년 만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72억 달러로 큰 폭은 아니지만 일단 6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이제 기록했다는 것에서 중국의 이제 언론들이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 이것을 빌미로 해서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수출만 많이 하지 않는다. 우리가 뭐 국제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 아니다. 이렇게 좀 중국 정부는 우기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안화 절상을 지금 하지 않고 싶다라는 이제 핑계를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워낙에 좀 통계가 부정확하고 좀 정부 측에 의한 조작의 가능성마저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점도 분명히 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뭐 위안화 절상이 되든 안 되든 뭐 환율 하락 재료로 여전히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뭐 이번 주에 안 되면 다음 주 뭐 그 다음 주 계속적으로 논의가 나올 테니까요. 그런 얘기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번에도 예금보험공사가 또 보유를 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일부를 매각을 했죠. 이 중에서 매각 대금 중에서 55% 정도의 이제 6,380억 원이 외국인들이 이제 사갔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지난주 금요일에 매도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달러 매도 물량이 이제 환시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가능성이 낮은 것이 지난주 금요일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달러를 사게 되면은 역시 이 거래일 뒤에 달러 대금이 납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난주 금요일 거는 지난주 금요일로서 마무리가 됐을 것이라는 게 맞고요. 우리금융 매입 자금 마련은 이미 끝난 이벤트다. 그러나 일단 전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좀 환율 하락이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어제 채권 시장 분위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제 한국은행이 우리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대로 상향 조정하니까 금리들이 모두 다 뭐 만기에 따라서 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어제 채권 시장 분위기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다른 것보다는 역시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6%에서 5.2%로 올해 좀 생각보다 경제 좋을 것이다라고 올렸고요. 한국은행이 경제를 좋게 본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경제가 좋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길 수 있으므로 좀 출구 전략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시장이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금리는 많이 올랐고요. 그러나 일단 좀 약간 더 멀리 본다면은 여전히 좀 갈 곳 없는 돈들이 많다. 개인들이 연일 주식시장에서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기관들도 좀 매도율이 세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인들이 펀드를 죄다 지금 환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자기 돈으로 이제 또 주식을 팔아서 돈을 갖고 있고 펀드 환매 자금도 여전히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들을 어디엔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단기적으로라도 뭐 채권 시장에 가까운 MMF라든지 이런 단기 자금에 일시적으로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일단 당분간 크게 오를 여지는 좀 없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과 함께 채권시장, 외환시장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요, 지금 다 하락 반전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하락 반전됐습니다. 외국인이 아직까지 사주고 있긴 한데 프로그램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일단 글쎄요, 오늘 같은 날 오히려 개인이 사면서 코스피는 지금 1705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글쎄요, 장 열린 지 15분 만에 벌써부터 하락 반전된 거. 오늘도 또한 조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NAT 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이진우 센터장 불러서 자세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조정이 이어지는 겁니까? 오늘도 조정이 이어지느냐? 네, 1700이 깨지느냐 궁금한데요. 글쎄요, 딱 1700 같은 그런 똑 떨어지는 숫자에 오르고 내리고 아무래도 네. 신경은 쓰이긴 합니다만, 예. 지수 낙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던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IT 자동차 업종들, 고점 찍고 이렇게 좀 며칠째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면서 무거운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주말에 유럽이나 뉴욕 증시가 다 올랐고 네. 아시아 증시도 중화권 증시를 제외하고는 다 오르는 그런 날 우리 지수만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는 것은 조금 우리 시장이 현재 무거운 단계다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네. 글쎄 어제 다우지수가 11,000포인트를 넘었다. 리만 사태 이후로 처음이다 해서 이렇게 좀 약간 감격하는 분위기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네네. 어차피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11,240 근처. 그러니 지금부터도 한 200포인트 남짓 이렇게 꼭 가봐야 될 그런 레벨이 있습니다. 네. 이른바 한 번씩은 찍어봐야 되는 레벨인데요. 기술적인 어떤 타깃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두가 이거는 어지간히 시장에서 차트 좀 본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 할 거고 미국에서도 그런 거는 다 이미 일반화된 어떤 분석이다 보면은 사람 심리가 그렇겠죠. 이제 한 200포인트 정도 다우 같은 경우에 남아있다. 네. 요거까지도 마저 먹어야겠다. 네. 그렇다고 해서 팔지는 않고 그렇다고 더 사줄 사람은 없고 서로 네. 눈치만 보다 보니 네. 급락도 없고 급등도 없고 그런 흐름. 지금 여기서 상식적으로 접근하시죠. 가봐야 얼마 가겠습니까? 빠진들 얼마 빠지겠으며 하는 그런 지금 정도의 흐름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이 변곡점 내지는 크리티컬한 레벨에 왔다 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 문제도 조금 이렇게 잠수를 타는 느낌이고 네. 기업 실적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네. 지표도 나쁘지 않다 하는 요럴 때가 사실상 조심하실 때죠. 아시아 증시 니케이도 제일 먼저 우리 서울과 더불어 개장했습니다만 네. 조금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네. 흐름이죠. 흥분하거나 큰 욕심만 안 낸다면은 그렇게 급락에 대해서 떨 이유도 없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지금이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한 1200, 1300 같으면 얼마나 좀 편안하겠습니까? 네. 위로도 여유가 많을 테고. 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금년 내로 1800 열고 2000도 갑니다 하는 다소 무책임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전망 네. 그런 거에 묻어서 갈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조금 이렇게 오래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큰 악재가 안 보이는 이 무렵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조심해야 될 시점. 그리고 위안화 별소리가 많습니다만 네. 지금 시장 어제 연저점 깨고 환율이 오늘은 전일 대비 한 3원 이상 올라서 1117원대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 환율도 결국 그동안에 기어이 보고 싶었던 아니면 한 번은 해보고 싶었던 연중 저점 경신 네. 어제 달성했다 하는 차원이라면은 특별한 개입도 없이 시장 자발적인 쇼커버링 나오면서 오히려 오르는 모습. 네. 조금 시장이 돌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환율도 조금은 안정세를 찾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이 오늘 조금 보이는 것도 같고 하지만 위안화 절상은 조금은 부담스럽고 오늘 주도주가 또 빠지는 걸로 봤을 땐 지금 네. 주도주 들고 계신 분들이 제일 불안할 것 같거든요. 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전략 차원에서요. 네. 환율이 떨어졌다 하지만도 어떤 연중 저점을 경신했다 하는 차원에서의 의미일 뿐이지 사실 그동안의 낙폭은 하루 2, 3원, 3, 4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일종의 모멘텀 플레이죠. 연중 저점이 깨졌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차익 실현에 나서고 싶은 그런 부분이고 네. 주식은 재료로도 얘기도 하고 수급으로도 얘기하고 별 얘기는 다 합니다만 결국 다리 찰 때는 계속 이렇게 보름까지 다리 차줘야 되고 이미 다 찬 달은 또 이렇게 금음대까지 빠지는 것처럼 네.
오를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럼 주도주가 왜 빠지느냐? 핑계는 환율이고 네. 또 위안화 절상이고 하지만 오르만큼 왔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판단이 이렇게 매물을 내놓는 것이고 네. 환매도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주변에서는 하죠. 안타깝다 이렇게 해서 또 나중에 오르고 나면은 그때는 또 주식 없어서 얼마나 안타까울 것이냐. 그렇죠. 환매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각오가 계산이 됐다고 봅니다. 지난 2, 3년 징글맞도록 고생했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먹을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고 하지만 내 그거 안 먹겠다. 지금 정도의 어떤 뭐 본전 내지는 약간의 수익. 네. 내 그때 반토막 났던 그걸로 얼마나 고생했더냐. 그분들의 어떤 환매를 비난할 수도 뭐 이렇게 탓할 수도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그럼 뭐 어, 특별하게 짜지 네. 말고 그냥 지금 들고 있는 거 포트폴리오도 바꾸지 말고 좀 기다리고 지켜볼까요? 그냥.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글쎄요. 이렇게 길게 봐서 네. 뭐 수년 내지 뭐 십수년 아니면 평생에 걸친 어떤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주식은 옛날부터 바이앤홀드를 따라갈 수 있는 투자 전략은 없습니다. 사서 무조건 오래 들고 계시면은 특히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들이죠. 흔히들 뭐 계속 기업 이런 어떤 경영 개론에서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만 평균 수명이 기업들이 마치 20년이 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수십 년,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 우량 기업들, 대표 업종의 대표주들 이런 쪽에 대한 장기 투자는 길게 봤을 때 결코 뭐 실패할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등락에 연연을 하다 보니까 전망을 보고 분석하고 이렇게 나갑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뭐 테마주, 급등주 이런 거 쫓아다니는 거 그분은 그런 어떤 투자의 세계는 또 별도의 세계죠. 네.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 있겠고 건전한 어떤 투자라고 한다면은 우량주에 대한 특히 저평가주를 찾아서 이렇게 장기 보유하는 이런 흐름이 가야 되고 그렇다면은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거나 시장이 무거워 보이고 상식적으로 조금 많이 왔다 하는 차원 네. 주가는 얼만큼 왔고 환율도 그동안 많이 밀렸다 하는 이런 느낌 그렇다면은 이렇게 단기적인 대응은 또 그런 느낌에 따라서 또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NH투자선물의 이진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6포인트 하락한 1,703포인트고요. 장 초반에 사주는 듯 싶었던 외국인이 또 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앤 샌등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